멘탈 관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서요. 어렸을 때부터 역경지수가 높은 단단한 마음과 정신을 가진 아이로 키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영재교육, 전과목 학습 등 초등교육 전반에 대한 영상을 목요일 저녁에 업로드하고 있는 교육 유튜버 스카이쌤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블로그 이웃님이 요청하셔서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질문 읽어드릴게요. 글 잘 읽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 아직 좀 어리지만 행복이와 스카이쌤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비평준화 지역의 상위 학교 갔다가 멘탈 관리가 안 돼서 망한 케이스였거든요. 자신감 뿜뿜하다 쭈구리. 부모님은 관심 없으심요. 아무래도 강사 경력도 있으시고 해서 멘탈 관리를 더 잘해 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노하우가 있으실지 궁금해요. 저는 학원 강사였어서 초등부터 고등까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초중고 학생들마다 멘탈이 붕괴되었을 때 발현되는 양상이 차이가 있어요. 다양한 양상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중고등학생의 예를 미리 참고하셔서 마음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겁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시험을 못 봤다면 울거나 삐지죠. 특히 저학년이 더 그래요. 저는 학생들을 꽤 달래봤어요. 그리고 남학생이 삐지면 주위 애들이 막 놀리죠. 그러면 삐진 아이는 감정이 격해져서 놀린 아이와 싸우기도 해요. 그러니 제가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아이가 극복한 것처럼 위장하며 달래기도 했어요. 중학생은 도움을 요청한 학생도 있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포기해버리기도 해요. 못하겠어요. 전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사춘기가 플러스가 되었다면 괜한 반항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며 반항을 하기도 해요. 고등학생은 생기부, 즉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수능 준비로 실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힘든 시기죠. 이때는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실력과 조건을 올리려고 애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와 반항은 거의 없지만 대신 예민함이 생겨요. 제가 가르쳤던 전교권 학생 중 한 명은 예민함이 정말 바늘보다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힘들었어요. 저도 힘든데 그 학생은 오죽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울거나 포기하고 남 탓하고 예민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멘붕이 왔을 만한 상황인데도 평소와 다름없이 물이 흐르듯이 지나가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 제가 제 아이에게 했던 노력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쳤던 짬밥과 성과를 좀 낸 아이의 엄마로서 말씀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아이들이 멘붕이 오는 건 실패를 충분히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부족해 멘붕이 오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전 제 아이가 실패를 연습하게 했어요. 제 아이가 했던 멘탈 관리 방법은 사실 실패 연습이지만 성공 연습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제가 성공이란 단어를 일부러 쓴 건데요. 말에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한테 말을 할 때 되도록 긍정의 말을 사용했거든요. 시각을 바꾸면 말도 바뀌어지거든요. 곧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 아이에게 했던 성공 연습 방법은 도전하며 실패 연습을 하고 함께 피드백과 개선 방향을 연구를 하고 재도전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요. 이제 각각의 항목에 대해 팁을 말씀드릴게요. 도전과 실패 연습 팁 5가지. 첫 번째로 꼭 도전에 실패해서 멘붕이 오는 건 아니죠. 도전하지 않아도 멘붕이 오긴 해요. 하지만 도전을 많이 할수록 실패 연습, 즉 성공 연습을 많이 해서요. 멘탈 관리를 더 잘하게 되어서 다음에 더 잘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 아이가 도전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이가 도전해보라고 해서 흔쾌히하거나 자진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 도전할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야겠죠. 도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 작은 성공을 몇 번 맛보게 했는데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실행하게 했죠. 이때 아이의 능력을 너무 요구하는 것보다 우선 작은 도전이 좋아요. 제 아이가 했던 가벼운 도전은 응모하는 건데요. 어린이 신문이나 잡지에 간단하게 문제를 풀고 응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응모도 하고 엽서에 써서 보내는 것도 있어요.
엽서에 써서 보내는 거라면 정성껏 꾸며서 보냈는데 몇 번 당첨이 되었어요. 아이는 도전을 했는데 당첨이 되어서 선물도 타니까 도전하는 걸 은근 즐기더라고요. 이 응모라는 걸 가볍게 보지 마세요. 아이에 따라서 큰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실패했다고 해도 이런 건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확실히 덜 받아요. 그냥 아쉬운 정도죠. 어린이 신문사에 기자 선발에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하면 거의 다 뽑히는 것 같아요. 제 아이는 응모에 당첨도 되고 기자로 선발도 되니 도전에 대한 의욕이 막 생겼어요. 특히 저학년이라면 이 방법을 적극 해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멘탈 관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서요. 어렸을 때부터 역경지수가 높은 단단한 마음과 정신을 가진 아이로 키워주세요. 첫 번째 팁을 통해 아이가 도전에 대한 의욕이 생겼다면 일부러 대회도 나가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며 실패를 맛보게 하세요.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해도 이걸 잘 이용하면 아이의 멘탈 관리에 도움이 돼요.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에서 역경지수가 높아지거든요. 세 번째로 이를 위해서 우선 실패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해요. 실패는 성공을 위한 연습이죠. 성공하기 위한 실패 연습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부정적인 실패라는 단어보다는 긍정의 단어인 성공을 되도록 더 많이, 더 강조해서 사용하세요. 지향하는 것의 포커스를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인식시켜 머릿속에서 성공을 그리게 하는 거죠. 실패가 아니고요. 말에는 기운이 있으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사용하세요. 어린 애들은 작은 실패도 좀 못 견뎌 하죠. 이럴 때 엄마가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한 번의 연습을 해보았네. 수고했어. 잘했어. 아이의 시각을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꿔주세요. 진짜로 성공한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성공을 그려보는 거죠. 그 기분 좋은 성공의 느낌을 느끼게요. 네 번째로 실패만 하면 아이가 도전하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가 실패를 좀 해서 힘들어한다면 아이가 잘해서 상을 타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시켜주셔도 좋아요.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벼운 도전 있죠. 그것을 해도 좋고요. 아이가 성공의 반복과 누적으로 자신감이 쌓여야 이게 원동력이 되어서 도전을 하거든요. 제 아이가 그림을 빼어나게 잘 그리진 않지만 상을 제법 잘 타서요. 일부러 외부 미술대회를 알아봐서 참가하게 했고요. 삼행시 짓기나 태권도 대회, 한자 능력 시험 등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성공을 누적시켰어요. 다섯 번째로 멘탈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큰 도전을 할 수도 있어요. 제 아이는 영재원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 중1까지 계속 다녔으니까 여러 번 영재원 시험을 준비했죠. 영재원 준비 과정이라는 게 한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8달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예민해져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해요. 영재원에 합격을 하든 안 하든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심적이나 정신적으로 성숙해져요. 멘탈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 볼만해요. 영재원 시험 후에 학교 시험이나 대회를 확실히 덜 두려워하더라고요. 영재원 준비도 했는데 그까짓 것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피드백과 개선 방안 연구팀 4가지. 아이가 실패를 했는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아이는 열패감만 생기고 실패 누적으로 멘탈이 더 흔들리죠. 그러니 도전 후 함께 피드백을 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부모님은 품평하는 간별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애가 실패했으면 엄마도 막 속상한 마음에 잘했네, 못했네, 부족했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엄마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이 되니까요.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실패한 애가 제일 속상해요. 이게 아니라 우선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준 뒤 시도 자체에 대한 인정을 해주세요. 행보가 속상하겠다. 그래도 시도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잘했어. 실패했어도 연습을 해보았으니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성공 확률이 커질 거야. 실패를 말했다면 긍정의 단어인 성공을 말하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고요.
실패에 무뎌지는 실패 내성을 키우려면 실패 예행 연습을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요. 다음에도 하게끔 시도에 대한 인정을 꼭 해주세요. 두 번째로 시도 인정 후 여기에서 끝이 나면 안 돼요. 엄마는 전략가가 되어야 해요. 다음에도 아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려면 아이에게 피드백을 하며 같이 개선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해요. 이를 위해 엄마를 조력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내 편인 든든한 엄마가 원인을 같이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알려주니까요. 다음에는 그 피드백으로 시도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아이에게 피드백을 할 때는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으로 얘기해야 애가 만약 실패했다면 상처도 덜 받겠죠. 결과가 비록 나빠도 과정을 통해 위로도 받고 동력도 얻겠죠. 그리고 분석과 전략을 짜는 거예요. 최선의 방도가 없다면 차선의 방도라도 강구해 보시고요. 남과의 비교가 아닌 이전의 아이와 아이 비교를 통해 성장하는 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애가 반장 선거에서 죄다 떨어져서 멘탈이 탈탈 털린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을 하고 시도했다는 인정을 한 뒤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는 거죠. 다른 애들의 반장 선거 공약문을 분석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의 유머스러운 표현을 쓰니까 당선이 되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고 다음 선거에는 뭐 제2의 인격, 다른 페르소나를 만들어서라도 유머스러운 느낌을 아이들에게 전달해보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죠. 그리고 다음을 위해 이 내용을 메모해서 두죠. 세 번째로 생각의 관점을 바꿔 부족해서 부족함을 채운다는 접근법으로 교훈을 찾게 해주세요. 아이가 문제집을 틀렸다면 아이는 틀려서 막 짜증이 나니까 맞았다고 표시해 달라기도 하고 크게 틀리게 표시하면 싫어해서 막 삐지기도 하죠. 이런 아이에게 대응 방식을 알려주세요. 오, 행복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겠구나. 이 틀린 문제를 완벽하게 알게 된다면 실력이 더 늘겠어. 문제집은 모르는 것을 찾기 위해서 푸는 거야. 모르는 것을 이만큼 알게 되었네? 이 문제들을 행복이 것으로 만들면 실력이 많이 늘겠는데? 그러면 아이는 틀려서 짜증나던 게 좀 수그러들고 다시 풀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가져요. 틀려도 실패해도 다시 내 것으로 만들면 나중에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성공이 아니면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패의 그 중간도 있어서 성공으로 가면 된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네 번째로 느끼한 말이 좀 필요해요. 엄마가 널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무 기뻐. 이런 식의 말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엄마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아이가 실패를 했을 때 엄마 생각도 나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감사하고 미안한 생각에 멘탈을 약간 잡더라고요. 제 애가 반장 선거에서 다 떨어지고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보냈어요. 엄마가 신경 써 주셨는데 미안하고 감사해요. 애가 힘들 텐데 저까지 생각하는 걸 보면 실패했지만 성숙해졌고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도전하며 실패 연습을 한 뒤 피드백과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면 재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재도전하면서 아이의 멘탈이 더 공고해질 거예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걸 다시 정리해 볼게요. 도전과 실패 연습 팁 5가지. 첫 번째로 도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은 성공을 몇 번 맛보게 했죠. 가벼운 도전을 했는데 응모와 어린이 신문사 기자 선발에 제 아이는 지원했다고 했죠. 두 번째로 일부러 대회도 나가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며 실패도 해보게 해주고요. 세 번째로 부정적인 실패라는 단어보다는 긍정의 단어인 성공을 되도록 더 많이, 더 강조해서 사용해주세요. 네 번째로는 아이가 실패를 좀 해서 힘들어한다면 아이가 잘해서 상을 타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시켜도 좋아요. 다섯 번째로 멘탈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큰 도전을 시킬 수도 있어요. 피드백과 개선 방안 연구팀 4가지. 첫 번째로 실패했다면 속상한 마음을 알아준 뒤 시도 자체에 대한 인정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아이에게 피드백을 하며 같이 개선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이때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전에 아이와의 비교를 통해 성장하는 법을 찾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부족함을 채운다는 접근법으로 교훈을 찾게 해주시는데요. 실패의 그 중간도 있어서 성공으로 가면 된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네 번째로 엄마가 널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무 기뻐. 이런 식의 말을 사용해 주세요. 제 나름대로 제 아이의 멘탈에 도움이 되었던 것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이가 담대히 대처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응원해 주시려면 댓글 주세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